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일교차가 커지거나 기온이 뚝 떨어지는 요즘 같은 계절이 되면 피부만 추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속의 혈관과 또 심장도 추위를 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 기온 변화가 혈관 기능 조절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인데요. 혈관의 어떤 탄력성이 줄어들고 있는 40대 이상의 중년층에게 이런 혈관의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혈관 질환의 두려움을 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는 보험인데 네. 화재로 인한 손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직접적으로 탔을 때 배상받는 그 직접 손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재로 인한 손해보다는 대부분 그을음 손해가 많습니다. 검은 연기로 인한 손해죠. 그 그을음 손해도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세 번째로 화재를 끄기 위해서 소방수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졌는데 이 소방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방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게 화재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고 있다 보니까 이용학 씨가 하나 정도 추천을 또 드리면 사실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여쭤보면 사람 관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직원 관리가 그렇게 어렵다. 네. 일하다 보면 맨날 그만두고 일 시키면 고심 많이 하셨나 봐요.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직원에 대한 보장을 이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거를 뭐 사업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제도가 하나 또 생겼는데 뭐냐면 이제 퇴직연금 제도죠. 그래서 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적립보험료가 좀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장보험료는 2만 원인데 내가 적립보험료는 8만 원이다라고 되었던 내용은 아마 그 지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이범학 씨 이거 3년 뒤에는 한 80% 환급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 들어보시는 것 같네요. 네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화재보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보장의 크기가, 그러니까 보험료가 되게 낮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적립보험료를 더 넣게 되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80%를 다시 또 뭐 3년만 지금 하셨는데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좀 아니야 나는 환급 안 받아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연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납하면 좀 보험료 조금 더 낮아져요. 연납으로 하게 되시면 2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제 그 원래는 소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8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적립금으로 넣게 되면 어쨌든 그 8만 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높은 금리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내가 보험회사에다가 주게 되는 소멸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네, 50대 남성의 뇌출혈 관련 보장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봐도 암보험은 굉장히 잘 챙기시거든요. 네. 실제로도 상담해 보시면 그런가요? 네, 그 저희 쪽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암보험만 이렇게 고집을 하시냐 그랬더니 TV만 틀어도 암보험 나오고 전화를 와도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암보험만 준비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뇌졸중이고 2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1위와 2위가 다 뇌혈관 질환이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혈관 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네. 네,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 질환 환자가 38만 명이라고 하고요. 2011년도 자료에 따르면 네. 43만 2천 명으로 약 5만 2천 명 정도 5년 기간 동안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퍼센트로 따지면 매년 3.3%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이 뇌혈관 질환이 나이가 많이 들어야 네. 발병할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40대에서 50대에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40, 50대가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고 가장 많은 소득을 버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 경제, 직격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장 준비를 할 때는
암뿐만이 아니라 앞의 사례처럼 뇌졸중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진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뇌출혈이나 뇌경색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 개두술이라고 해서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거기다가 혈관 질환은 한 번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관리만 부족을 하면. 그러면 네네. 만약에 가장이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비단 병원비나 진료비가 보통 적게는 한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뭐 이렇게 상회하겠지만 네.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혈관 질환이 그래서 무서운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장애 상태가 된다든지 마비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재활 비용이 또 들어가실 거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일 경우에는 조금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생활에 또 고충이 생기게 되고, 이제 매달 월급이 한 300씩 들어왔다고 쳤을 때 예. 그게 끊기게 된다면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조금 충분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셨던 대로 이 혈관 질환이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40대, 50대에게 지금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뭐 자녀 교육비도 가장 많이 또 소비가 될 때니까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들죠. 자,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 관련 보장은 주로 이제 남성분들, 뭐 남편이라든지 가장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네네. 보통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40대 이후에는 그 남성분들보다도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제 급격히 좀 증가를 하는데요. 오, 예. 65세 이후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현저히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요, 시간당 거의 3명꼴로 사망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연간 3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여성에게는 2명 중 1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사실상 그 유방암보다도 더 많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암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 이 보장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 사실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뇌졸중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요. 출혈도 있고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뇌졸중이 뒤에 말했던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다라고 오. 생각하는 게 가장 범위가 가장 큰 거네요. 가장 커요. 그러면 증상 자체가 혈관이 얇아져서 또는 노폐물이 쌓여서 압이 생기면서 이제 혈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압이 생기면 혈관이 좀 약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혈관벽이 약한 곳을 얘가 속도에 의해서 딱 뚫리고 나가요. 네. 그러면 혈관벽이 뚫려서 나가는 걸 출혈. 그럼 네. 그 전에 발생해서 혈관에 뭔가 노폐물이 쌓여서 막히게 되는 상황을 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발병률이 생길까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실제 주변에 많이 보는 예. 그 뇌졸중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뇌경색입니다. 막혔을 때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혹은 혈전 용해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인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 뇌경색 증상은 뇌출혈에 비해서 훨씬 발병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통 이제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뇌졸중 중에 80% 이상은 뇌경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를 믿고 나는 뇌에 대해서 보장을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실제로 출혈이 아닌 경색증을 입고 병원에 갔다 나왔더니 왜 보험금을 안 주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뇌경색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뇌경색에 대한 보장은 뇌출혈 진단비가 아닌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하셔야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은 걸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진단비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겁니다.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경색과 뇌출혈뿐만이 아니라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입할 때 가장 좋은 담보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네. 몇몇 회사에 지금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입을 하더라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질 않고 몇백만 원 수준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혈관 질환을 좀 잘 구성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